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동룬 시소리 동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50돌째 즈음하여 동지와 동지를 통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라오스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 후 50년간 라오스 인민은 라오스 인민혁명당의領導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부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료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훌륭하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동지가 건강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12월 2일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50돌째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동룬 시소리 동지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가 11월 28일 라오스 외무성 일꾼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50돌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총리사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총리사회 앞.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창건 24돌째 즈음하여 귀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올해 조선노동당과 통일러시아당 사이에 진행된 고위급 대표단들의 교류와 접촉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와 쌍무관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 당 사이의 관계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에 확고히 들어선 조로 동맹관계에 부응하여 계속 심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국가주권과 안전리익,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귀당의 책임적인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25년 12월 1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 밑에 훌륭히 일떠서 2014년 4월에 조업한 1월 8일 수산사업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들의 갖가지 수산물들을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원아들과 양로원의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해 여러 차례나 1월 8일 수산사업소에 불멸의 자옥을 새기시었습니다. 윤중에서도 가장 추운 2014년 1월 6일 이곳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군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먹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보니 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자신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전국의 원아들과 양로원 노인들이 물고기 보장 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이 보내줄 그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우리 수산사업소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노인들을 자신께서 책임지고 돌봐주려고 한다고. 서름 가운데서 가장 큰 서름이 부모 없는 서름인데 원아들이 그 서름을 모르고 자라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역량을 파견해 주시고 몸소 2차례나 건설 현장에 나오시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은정 깊은 사랑에 떠받들려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수산물 생산과 오르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진하게 갖추어진 수산기지로 일도서게 됐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이곳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물고기 잡이 계획을 넘쳐 수행한 오르공들을 축하해 주시면서 과학적인 오장 탐색 및 해상 지비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문제를 비롯해서 사업소 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사업소에 5번째로 찾아오시어 1월 8일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오르공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몸소 단풍회도 오르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물고기를 잡아 운반하는 과정에 선도본장 대책을 철저히 재능과 함께 잡은 물고기들에 대한 품질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월 8일 수산사업소에 냉장 운반선을 건조해주어 고깃배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쪽쪽 운반하면 잡은 물고기들이 변질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물고기 가공 공정에서도 자동화 흐름 선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물고기 냉동 블로크들을 보시며 꼭 금괴를 쌓아놓은 것 같다고,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최고사령관의 수산사업소이며 법의 사업소라는 최상 최대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곳 수산사업소에서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위성정보 자료와 과학적인 탐색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오로전을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수십 정도의 바닷가 양식장을 꾸려놓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들의 갖가지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습니다. 지금 1월 8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뜻을 깊이 간직하고 증산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리어 다음 제9차 대회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기업을 줄기차게 이어갈 철석의 의지를 안고 전국의 청년 전의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회로의 답사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출발 모임이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강신창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인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몸소 군마 행군대우를 이끄시고 성스러운 백두대지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어 온 나라의 혁명정신 무장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년학생들을 백두전구로 불러주시었다고 말하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기 답사를 통하여 맵짠 추위도 느껴보고 생눈길도 히쳐보면서 역사에 유례없이 간고초절하였던 항일혁명 투쟁사를 깊이 체득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백두산 성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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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보천보 혁명전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청년학생들을 혁명의 개척세대가 지녔던 거결한 투쟁 정신과 혁명 정신으로 두드려 무장시키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용도 따라 지체혁명기업을 끝까지 계속 완성해 나갈 혁명의 계승자 청년들로 두드려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천보 혁명전적지를 찾은 답사인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지휘처와 경찰관 주재소, 농사시험장 등 존족지 여러 곳을 감명 깊게 돌아봤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 불바다 만리를 해치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백두의 혁명 정신을 지닌 주체혁명기업의 믿음직한 기승자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창립 30돌 기념 보고회가 이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중앙계급교양관 일꾼들, 강사, 정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관장 김선희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일찍이 사상사업에서 계급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95년 12월 2일 계급교양관을 잘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계급교양의 종합적 고점을 창설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현식이 반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계급교양관이 계급교양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전진이 가속될수록 적대 세력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과 도전은 더욱 악랄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온 나라의 원수 경멸의 의지와 불굴의 애국정신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사상 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더욱 가속화되는 속에 전국 각지에서 노동당 시대의 창조물들이 계속 일떠서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함흥 경기장을 새로 개건했습니다. 관람석과 심판원실, 선수대기실, 치료실 등을 끝전이 갖춘 경기장에서는 축구와 롱구, 배구, 육상, 바도민턴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원만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벌이며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도와 함흥시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지방건설을 중요한 과부로 틀어지고 자체의 힘으로 함흥 경기장의 면모를 일신시킬 목표 밑에 공사 조직까지를 방역 있게 전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함경남도와 관계부문 일꾼들, 도안의 체육단 선수 감독들, 함흥시 안의 근로자들, 경기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경기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송촌강 체육단 선수들이 종목별 체육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량곡 가공 처리를 잘하고 보관 능력을 높이며 질 좋은 미곡을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 대한 당의 량곡 정책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량곡 수송과 보관, 가공,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량곡 중개 사업소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평안남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동지, 도인민연합위원장 리승범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새로 일도선 도량곡 중개 사업소를 돌아봤습니다. 도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과 기능공들로 시공 역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 대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굴착기와 중량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건설 장비들을 해결해 주어서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였습니다. 교통 조건이 유리한 지구의 량곡 보관 창고와 벼가공 설비들, 륜전 기지들을 굳건히 갖추고 일도선 도량곡 중개 사업소는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현대적인 량곡 관리 기지입니다. 자강도 원탕요양소에서 온천물을 이용한 치료봉사를 잘해서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료양소에서는 동신군 원탕리의 동남쪽에 있는 자연경출구에서 나오는 온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물 온도는 45도씨 정도로서 사계절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온천은 망간, 칼슘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된 유황 온천으로서 관절염, 신경통과 같은 병 치료에 특효가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료양소에서는 과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온천 치료 봉사의 질을 높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에 향한 설계도 따라 평안북도의 농촌들에도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문이당의 손길 아래 촌마군 비화농장에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서 농업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곳 농장에 펼쳐진 선교마을들은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문호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 불면불의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며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부강본영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아담하게 일도선 마을들에서는 문화주택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농업근로자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살인집을 알뜰히 관리하고 마을들을 더 아름답게 꾸리며 광농사 열기를 거저시켜 나라의 농업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당의 운정 속에 이렇게 희한한 살림집을 바꿔보니 정말 꿈을 꾸는 것 나날이 전변되는 이곳 농장의 새 모습은 노동당 세월 속에 보다 문명 부강해질 내 조국의 창창한 내일을 확신성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리킨 전면적 부흥의 진로 따라 더 좋은 내일을 앞당겨가는 내 조국에 약동하는 숨결은 철산군 동천농장에 펼쳐진 새 마을에도 오려 있습니다. 철산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살인집들을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 새집들로 만들기 위해 선진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하면서 현대감이 뚜렷이 살아나는 살인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이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떡을 가져 새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날로 흥하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과학농사 다수학 열기를 거저시켜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혁명을 보호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제 9차 대회를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이 안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단위의 생산 소식입니다. 건제품의 가짓수를 부단히 늘려나가고 있는 평양 정량 건제 공장에서 최근 건설 원가를 줄이면서도 시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능성 칠감들을 개발 생산해서 건설 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개발한 덜 장식 칠감입니다. 벽체면에 직접 분무하여 마감 시공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식성이 보다 높으면서도 시공에 주는 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속공업, 화학공업에 필요한 내열 칠감과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비롯해서 올해 20여 종의 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체의 기술 현재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데 맞게 기술 지표들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분석 설비들도 제작 도입해서 모든 제품들의 품질을 철저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기자재 공장에서도 각종 규격의 수직용판과 나무모 용기, 해가림바를 비롯한 기자재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해서 전국의 양묘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업 초기에 비해서 제품의 가짓수가 2.5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맞게 공장에서는 원료 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제자원화에 의한 생산 체계가 계속 운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해가림발 생산 공정에 여러 측정 장치들을 제작 도입함으로써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정전에 비해서 1.2배로 높였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경공업 제품 전시회 경공업 발전 2025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흥 머피 가공 사업소에서는 전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자기 단위 고유의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털목도리와 같은 제품들은 인민들이 겨울철에 즐겨 찾는 제품으로서 좀 더 다양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더한 창작은 대체적으로 기술준비실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이 정전의 개념과는 달리 작업반에 새로 들어온 동무들이나 오래된 기능공 동무들이 생산하면서 제기되는 공장에서는 더한 창작을 선행시키고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질적 지표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올해만도 수십 가지의 맵시 있고 다양한 기호품들을 개발 생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계주에서 최근 며칠 동안 지속된 무더기비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로 11월 29일 현재 303명이 목숨을 잃고 279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약 8만 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북부 수마트라주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에서 구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주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회오리 바람으로 100여 채의 살림집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들이 넘어지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중심부에서 25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고 모여온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화재로 1,500여 채의 살림집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4만여 년 전에 죽은 털코끼리의 피부에서 리보핵산을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털코끼리는 10여 년 전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당시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털코끼리의 리보핵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동물들 속에서 전파되던 전염병들과 기후 조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오던 일부 동물들의 멸종 원인을 정확히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바이에르 레베르쿠젠 팀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심하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4일 동안의 평양과 해산, 평강의 최고 기온을 보면은 11월 30일에는 전날보다 5도 이상 높아졌다가 어제는 다시 낮아지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 급격히 낮아지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8도 낮아져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추위주의 경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내일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센바람주의 경보도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추위와 센바람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9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도 서부와 백두산 지구에서 대체로 흐리요 한때 산발적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찬대륙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 쪽으로 2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10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3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룡화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안변군으로부터 문촌시까지의 요란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정평군으로부터 단촌시까지의 요란 수역을 제외한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소풍이 세게 불고, 김책시로부터 경성군까지의 요란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평안남도 문덕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보산이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조선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연안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정평군으로부터 단촌시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평안남도 문덕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보산이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가까운 바다, 함경북도 해상에서 2m 정도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 바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